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분포 과정까지 넘어가서 그 곱셈 모멘트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그 두 슬라이드를 필기를 해서 세 번째 과제로 추가를 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앞서 설명했던 그 이론과 관련된 기출 문제를 이제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공부 삼아서 이제 기출 문제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이론들이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 재료학 공부하는 이제 어떤 요령을 갖다가 체크해야 되는데 그 요령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이런 기출 문제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단순보의 반력 x와 y 값으로 적당한 것은 막바로 이제 문제 풀어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300kN, 400kN 이렇게 이제 집중 하중이 작용하고 양쪽에 이제 x, y 반력이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핏 보면은 뭐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 밑에 이제 그 해법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력학 문제에서 반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항상 두 가지 조건을 적용한다고 했죠, 그죠? 힘의 합이 0이 되어야 됩니다. 즉 힘의 합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가 하면 이제 반력 x, y 그 다음에 이제 300kN, 400kN 얘네들 힘을 합쳤을 때 정확하게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균형이 되는 거죠, 그죠? 첫 번째식 x 더하기 y 빼기 300 빼기 400 합해서 0입니다. 즉 반력 x, y 합은 700이네요, 그죠? 근데 위에 보기에서 보면은 1, 2, 3, 4 전부 다 이 반력의 합이 700을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를 더 만약에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한 조건을 더 해야 되죠, 그죠? 이게 뭡니까? 이제 모멘트 계산이죠. 현재 이 단순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회전을 하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정lik학 법칙을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는 그 구조물이기 때문에 정지해 있습니다. 회전하는 것도 없죠. 자, 모멘트 계산하려게 되면은 빨간 점을 내가 찍어놨죠, 그죠? 점의 위치는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잡으면 됩니다. 오른쪽 끝 해도 되고요. 또는 집중 하중이 작용하는 뭐 거기에다가 잡아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왼쪽 끝에 하는 게 이제 제일 편해요. 빨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왼쪽 빨간 점 기준으로 해서 자, 300kN은 빨간 점에서의 수직거리가 2m. 그럼 2 곱하기 300인데 600인데 그 모멘트의 방향이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로 취하면 되죠, 그죠? 밑에 2 곱하기 300 앞에 마이너스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력 x는 어떻게 됩니까? 반력 x와 빨간 점 사이의 수직거리는 0입니다. 그래서 모멘트 기여값이 0이죠. 그 다음에 400kN 어떻습니까? 저기 빨간 점에서부터의 수직거리가 5m죠, 그죠? 그 다음에 이 400kN이 그 모멘트 값을 계산했을 때 그 작용하는 방향이 시계 방향이죠. 그것도 마이너스죠. 그래서 얘는 이제 5 곱하기 400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력 y는 이제 위쪽으로 향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수직거리 다 합쳐버리면은 9m입니다. 9m 곱하기 이제 y인데 이게 반시계 방향이니까 우리가 플러스로 잡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9y 해서 다 더해주게 되면은 그 뭐 마이너스 600에 마이너스 2000에 9y 그러면 y는 9분의 2600이네. 288.9 킬로뉴턴. 3번이죠, 그죠? 예. 이 문제가 아마 기출 문제에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딱 두 개 있습니다. 그 이상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은 힘의 합하고 그 빨간 점 그 어떤 기준점을 모멘트 계산 기준점을 잡아서 모멘트의 합 계산해가지고
식이 두 개 나오면은 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정도가 막 가장 뭐 이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이 5cm에 높이가 10cm 단면을 가지는 보에 굽힘 모멘트 1만 kg 포스 cm가 작용할 때에 보에 생기는 최대 굽힘 응력은 몇 kg 포스 per 제곱센티미터인가? 요게 그 공식 이용하는 거죠, 그죠? 굽힘 모멘트 굽힘 응력, 굽힘 응력 계산 공식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시그마 b는 i분의 my 뭐 이런 식으로 그 주어졌는데 그 이 y라고 하는 것이 그 보의 어떤 이제 단면의 윗부분이나 아랫부분 그 위치에서 최대 응력이 발생하니까 사각 단면의 경우에는 2분의 h를 넣으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i 나누기 2분의 h 해가지고 오늘 이제 z로 됩니다. z. 그러면 이제 시그마 b는 z분의 m이죠. 그럼 z는 뭐냐? i 나누기 2분의 h였으니까 i가 12분의 bh 삼승이고 y는 2분의 h니까 집어넣게 되면은 6분의 bh 제곱 그 두 번째 빨간 박스 친 공식이 나오죠, 그죠? 자, 그럼 이걸 사용해 가지고 최대 굽힘 응력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m은 이제 만 주면 되고 z는 6분의 5 곱하기 10의 제곱, 그죠? 그래서 이제 아래 위 6을 곱하게 되면은 위가 분자가 6만이 되고 아래쪽은 500이 되죠, 그죠? 계산하면 120이 나오죠.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우리가 앞에 내가 이제 설명한 것 자체는 이제 좀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문제는 설사 그 이론 들은 거 이제 잊어버리고 딱 그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공식이 뭡니까, 그죠? 위에 그 시그마 b는 z분의 m이고 z라는 게 6분의 bh 제곱이다, 그죠? 그게 이제 원형 단면이면은 공식이 달라지죠, 그죠? 예. 그 i 값이 아마 64분의 뭐 파이 d 4승인가 그랬죠, 그죠? 그 나누기 2분의 d 하면은 아마 32분의 파이 d 3승 정도 나올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된다. 기계 요소 설계가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외우는 양이 실제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단순보에서 A 대 B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눌러줄 때 최대 굽힘 모멘트가 그 L분의 PAB였죠. L분의 PAB. 그거 뭐 이제 기억하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A와 B가 이제 2분의 1이면은 계산하게 되면은 4분의 PL이 되었습니다. 뭐 그런 정도를 우리가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외우고 들어가야 되는 뭐 그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가 이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36번. 이거는 문제가 이제 단면 계수가 10 세제곱미터인 원형봉의 최대 굽힘 모멘트가 2000 뉴턴 미터일 때 최대 굽힘 응력은 몇 뉴턴 퍼 제곱미터인가? 이 문제 핵심 문제 단면 계수 해가지고 그 이해가 안 되면은 이 문제 풀 수가 없죠, 그죠? Z를 단면 계수라고 했죠, 그죠? 보의 굽힘에 있어가지고 Z가 이제 단면 계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비트임에서도 비슷한 ZP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극단면 계수라고 했죠. 극단면 계수.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타오 맥스는 ZP분의 T. T는 이제 비트 모멘트죠. 거의 동일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외워야 될 대상 중에 하나죠, 이제. 자, 그러면은 저기 Z분의 M이니까 2000 나누기 10, 200. 그죠? 이런 문제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풀어야죠, 그죠? 예, 뭐 그렇게 이제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자, 기출 문제 32. 이건 이제 재료역학의 어떤 이론 문제죠. 자, 재료역학에서 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정정보 그죠? 제가 설명했죠 그죠? 정정보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은 정익하게 원리를 사용해서 반력 계산이 이제 가능하다 이런 이제 보를 우리가 정정보라고 합니다. 보의 지정 반력을 정역학적 평형 조건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는 보이다. 자 2번 외팔보는 보의 한쪽 끝만을 고정한 것이며 단순보라고도 한다. 아래쪽에 외팔보 그려놨죠 그죠? 오른쪽에 고정이 돼 있어요. 꾹 누르면은 이렇게 휩니다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그 벽 쪽에서 이제 반력 X가 이렇게 작용합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외팔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외팔보고 왼쪽은 뭐예요? 양쪽에서 받쳐주는 거를 단순보 또는 단순 지지보라고 했죠 그죠? 2번이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3번 돌출보는 보가 어, 지점 밖으로 돌출한 보이다. 이게 말이 굉장히 이상한데 여기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서포트 지지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죠? 돌출보는 보가 지점 밖으로 돌출한 보이다. 그러면은 이제 아래쪽 단순보에서 그 빨간 점을 이제 찍어놨는데 거기에 왼쪽으로 보가 연장이 되게 되면은 돌출하는 거죠, 그죠? 지지점 밖으로 이제 튀어나가는 거니까. 예. 뭐 그런 뭐 용어의 뭐 정의 정도에 이제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단 고정보는 양 끝이 고정된 보를 말한다. 지금 아래쪽에 단순보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한쪽은 고정돼 있죠, 그죠? 삼각형 그려놓는 고정돼 있고 오른쪽에 롤러, 그 동그라미 그 저 볼 같은 거 그려놨죠, 그죠? 그쪽은 그 지진해 주는데 약간 움직여도 돼요. 구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바퀴가 붙어 있으니까. 그럼 이건 양단 고정보가 아니고 단순 지지보라고 합니다. 근데 양단 고정보는 양쪽 다 저기 이제 세모로 된 그 힌지라고 그래, 힌지. 저게 있어가지고 그 양 끝에서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단순보에서는 저렇게 누르게 되면은 약간 움직입니다, 오른쪽이. 그 휘면서 그 중립선의 전체 길이가 변하지는 않아요. 중립선의 전체 길이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약간 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이 오른쪽 롤러가 약간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그죠? 예. 이제 보의 성격에 대한 이제 설명을 물어보는 그런 이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집중 하중은 이제 여러 번 그 사례를 들었습니다. 예를 이제 들었고, 그 다음에 분포 하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포 말 그대로 분포입니다. 퍼져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제 왼쪽 그림인데 그 모래를 삽으로 떠가지고 이제 이 보가 있으면은 그 위에 쭉 깐다고 쳐요, 이제. 그러면 이런 형상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때 이제 그 하중이 어떤 방식으로 걸리는가 하면은 그 위치마다 다른데 어 단위 길이당 몇 킬로그램 포스가 걸린다 또는 단위 길이당 몇 뉴턴이 걸린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모래라고 글자를 써놨는데 모자 위에 거기에 최대 하중이 걸리죠, 그죠? 거기에 몇 킬로그램 포스 퍼 메타 그 값이 이제 제일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쪽 지지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0kg 포스 퍼 메타죠, 그죠? 작용하는 이제 그 분포 하중 값이 이제 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이 재력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하중은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균일 분포 하중입니다. 그 오른쪽에 그림 있죠, 그죠? 어느 지점에서도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동일한 케이스죠. 자, 그럼 전체 그 이 보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냐? 그 균일 분포 하중 이제 그 뭐야 그 메타당 뭐 킬로그램 풋으로 주어져 있으면 전체 길이 곱하면은 나오겠죠, 그죠? 전체 길이 곱하면 나옵니다. 예. 요런 게 이제 분포 하중이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그 직선으로 기울어진 분포 하중이 우리 그 연습 문제 기출 문제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관점은 저거예요. 이제 이
전단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일단 검토를 하는데, 전단력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습니다. 굽힘 모멘트가 중요하죠. 굽힘 모멘트. 그 앞 슬라이드에서 그 웹8구라는 게 있는데 집중 과정으로 누른 걸 보여줬는데, 그 실제 문제에 보면은 거기 집중 과정 대신 집중 과정 문제도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직선으로 기울어진 그런 분포 과정에 작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굽힘 모멘트 분포가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분포를 알게 되면은 그 웹8복 이 꽂아놓은 그 지점에서 굽힘 모멘트가 항상 최대가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굽힘 응력을 계산하는 뭐 그런 문제까지가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범위입니다. 자, 균일 분포 하중, 단순보에서의 균일 분포 하중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페이지하고 요 다음 페이지 두 슬라이드를 그 세 번째 과제로 하죠. 필기를 이제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큰 차이는 없어요. 이제 앞에서 우리 그 가운데에서 저기 이제 집중 과정을 가했던 문제하고 이제 똑같습니다. 자, 일단 균일 분포 하중인데 W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미터, 단위 길이당 W 킬로그램 포스가 작용한다는 거죠. 전체 길이는 L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하중은 얼마냐? W 곱하기 L이 되겠습니다. W 곱하기 L. 자, 그러면은 그 우리가 이제 힘의 합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반력 X 더하기 반력 Y, 그 다음에 이 균일 분포 하중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죠? 아래쪽이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WL 다 합쳐서 0이 되겠죠, 그죠? 0이 돼야 됩니다. 똑같아요. 원래 이제 가운데 저기 또는 A 대 B를 해서 P를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P가 들어갔죠, 그죠? 그 문제하고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분포 하중이니까 WL 뭐 이런 형식으로 전체 하중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준점에 대한 이제 모멘트의 합도 0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게 좀 이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 어쨌든 봅시다. 이제 전체 하중의 합이 보의 중앙에 작용한다. 2분의 1 지점에 작용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전체 하중이 얼마였어요? WL이었죠, 그죠? 얘가 가운데 눌러주는 거하고 막 똑같지는 않은데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하는 거죠. 해놓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내가 이제 굵은 화살표를 해놨죠, 그죠? WL. 위에 이제 균일 분포 하중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반력 X, 반력 Y, WL만 있는 문제죠. 그러면 똑같죠, 그죠? 단순 지지보 가운데서 P로 눌러주는 문제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빨간 점 이제 왼쪽에 있으니까 저기 이제 WL에 의한 모멘트를 계산을 해볼게요. WL 곱하기 수직거리가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계 방향이니까 이제 부호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반력 Y 까지의 거리가 L이죠, 그죠? YL. 그래서 그 두 개를 합했을 때 0이고, 양쪽을 이제 L로 나눈 다음에 이제 풀면은 Y는 2분의 WL이 됩니다. 그 다음에 X는 이제 2분의 WL이 되겠죠. 합해서 이제 그 첫 번째 힘의 합 식에서 X까지 구해낼 수가 있죠. 이게 여기까지 보면은 반력 계산을 했는데 WL을 우리가 이제 P라고 두게 되면은 2분의 P, 2분의 P니까 앞에 그 단순 지지보 문제하고 동일하죠, 결과가. 그죠? 여기까지 이제 동일한데, 그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그 X라는 지점에서 가상 절단을 한 상태에서 전단력하고 그 다음에 굽힘 모멘트, 왜냐하면 이렇게 길 분포 하중하게 되면 밑으로 쳐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거기에 따른 이제 이 굽힘 모멘트의 분포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재료역학에서 배워야 할 범위가 될 것 같군요. 자, 균일 분포 하중에 작용하는 단순보에서 전단력 선도, 굽힘 모멘트 선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 균일 분포 하중이 전체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은 다 합산해서
WL이 되겠죠, 그죠? 이 WL이 그 단순보의 중앙에 작용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뭐 거의 같아요. 차이점은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반력 X, Y는 2분의 WL이 된다는 것을 앞 슬라이드에서 이미 그 계산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 X가 스몰 x, 작은 x가 2분의 1, 를 넘지 않는 그 범위에 대해서 가상절단을 하고 거기에 작용하는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를 이제 표시한 그림이 그 오른쪽 작은 그림입니다. 반력 x는 이제 2분의 WL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길이 x만큼의 그 분포화중이 작용하죠, 그죠? 그럼 전체 분포화중은 WX가 되겠죠. 요게 이제 2분의 X 지점에 집중하중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가상결단면에서는 이제 전단력 F가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 면에서 굽힘 모멘트,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해내야 될 건데, 뭐 일단 이제 반시계 방향, 뭐 플러스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뭐 이 문제 푸는 거는 이제 정직하게 그 원리 원칙을 그대로 이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힘의 협업을 먼저 보겠습니다. 힘 우리가 고려해 이렇게 세 개죠, 그죠? 반력하고 그 중앙 지점에 적용하는 WX하고 전단력 세 개입니다. X 빼기 WX 빼기 F는 0이다. 뭐 X는 이제 그 라지 X 반력은 이제 2분의 W 나니까 대입하고 정리하면은 전단력 F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WX 플러스 WL 나누기 2 이렇게 1차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 실제 작용하는 방향이 이제 아래쪽이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F예요, 마이너스 F. 그 F라고 하는 건 크기고 이제 방향까지 하면 마이너스 F이기 때문에 써보면은 이제 WX 빼기 2분의 WL이에요, 1차식. 이걸 그린 게 이제 왼쪽 하단의 그 그림이죠, 1차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WL이고 쭉 해서 2분의 1까지 가면 이제 전단력이 0이 됩니다. 그 넘어가면은 이제 플러스 값을 가지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력 x가 이제 2분의 WL이죠, 그죠? 근데 2분의 1 넘어가게 되면은 중앙에 집중하중 WL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죠, 그죠? WL. 그러면 그 오른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뭔가 이제 큰 힘이 작용하니까 그 약간의 플러스 항들이 생겨야겠죠, 그죠? 그 전단력하고 반력하고 합쳐서 그 전체 하중의 이제 하중보다 이제 커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일단 이제 대칭으로 그냥 생각해서 전단력은 이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전단력 자체는 이제 우리 기출 문제에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제 모멘트 합입니다. 그 반력 자체는 그 빨간 그 기준점하고의 이제 거리가 0이기 때문에 모멘트 계산에도 값이 0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이제 중앙 지점 WX에 의한 모멘트. 요거는 이제 2분의 X 곱하기 WX. 시계 방향이니까 보호는 마이너스. 그죠? 이게 첫 번째 항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단력에 의한 그 모멘트 값이 있는데 전단력까지는 이제 거리가 x예요. 그 다음에 거기 작용하는 전단력은 크기가 아까 했었죠, 그죠? 마이너스 wx 플러스 2분의 wl이에요. 그래서 x하고 이걸 곱한 다음에 그 부호는 어떻게 돼요? 이제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굽힌 모멘트 mb 이렇게 해서 다 합산해서 0이 돼야 이 가상 절단된 이 보에서도 멈춰 있는 상태에서 이제 회전 같은 게 이제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MB를 다 정리해 보면은 마이너스 2분의 WX 제곱 플러스 2분의 WLX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x에 대한 2차식이죠, 그죠? 하고 그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뒤집어진 포물선이죠, 그죠? 그게 이제 우측 하단의 그 그림입니다. 자, MB식에서 x 이퀄 0 넣게 되면 모멘트가 0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끝은 L을 넣게 되면은 거기도 똑같이 0이 되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최대값은 이제 집중력이 작용할 수도 있는 중앙 지점이 되겠죠. 거기 이제 2분의 L을 대입하고 계산하게 되면은 이제 8분의 WL 제곱이 나옵니다. 8분의 WL 제곱. 그러면은 그 이제 굽힌 모멘트를 이렇게 이제 작도를 해놨는데 그 이제 최대 굽힌 모멘트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으면은 항상 그 문제가 그 지점에서 그 굽힘 최대 굽힘 능력을 계산하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 문제는 이제 다음 주에 넘어가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